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오승현입니다. 요즘 사법 개혁을 놓고 국회 차원에서 또 국민들의 유례없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데일리 초대석에서는 현재 1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사법 개혁에 앞장서고 계시는 서기호 판사님, 의원님 모셨습니다. 함께 얘기 나누면서 사법개혁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 그 팁도 듣고 여러 가지 대선 전국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처음에 모두에 소개하면서 판사라는 얘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잖아요. 네. 판사 하시면서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요즘 근황은 어떠십니까? 네. 안 그래도 그 많은 분들이 아직도 판사님이라고 그렇게 호칭하는 분들이 좀 네. 있어요. 네, 의원 된 지 이제 몇 개월 안 됐는데요. 좀 늦게 승계가 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이 지냈습니다. 뭐 부자진 구성하고 또 이제 국회 적응하고 그러자마자 이제 바로 국정감사가 시작됐고 그렇죠. 또 이제 일산한 심사가 있었고요. 네. 또 대선 국면이고 또 최근에는 이제 워낙 검찰에서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연구 분석하고 또 이렇게 인터뷰 요청이 많이 오더라고요. 또 네. 그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이 그러실 있어서. 것 같아요. 그런데요, 판사 할 때와 지금의 국회의원 할 때 뭐가 더 좋으십니까? 일단은 의원이 되고 나니까 너무 바쁘더라고요. 거의 날마다 집에 늦게 들어가고요. 주말에도 뭐 일정이 있고, 행사라든가 누구 만날 사람도 있고, 또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 막상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까. 네, 판사 시절보다. 네, 훨씬 더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판사는 어떤 개별 사건들에 대한 재판인데, 국회의원은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네. 예. 국가 전체의 경영과 관련된 거니까 많은 뭐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네. 한 것 같습니다. 제일 선배 법관들에게 여러 가지 아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 공세를 퍼부으시던데 그때 예. 심정이 묘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드셨을 것 같고. 아무래도 부담스러웠었고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좀 저도 모르게 좀 긴장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제가 판사 시절에 저는 단독 판사였고 그분들은 이제 지방부장판사, 고등부장판사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 법원장급이니까 이제 그 위에 또 법원장급. 그러니까 거의 한 3단계, 4단계 더 높은 분들이세요. 네. 이분들을 앉혀놓고 그분들에게 제가 추궁하는 듯한 질문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담됐는데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또 언론에서는 또 파상 공세 뭐 이렇게 펼쳤다 이렇게 또 써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네. 초반이라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랬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또 그런 얘기가 생기면 좀 더 좀 당당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면이 부족했던 것 같으세요? 아쉬운 거잖아요. 일단은 제가 아는 게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준비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쪽이 답변을 하는 쪽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맞습니다. 답변하는 사람의 답변을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제 반박을 아주 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가 부족했던 그렇죠. 것 같은. 예상 시나리오라든지 네. 그러려면은 그 상대방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방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판사 경력도 높으신 분들이고 또 법원의 행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그 부분에서 좀 딸린다고는 할까요? 좀 네.
성추문 검사 사건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뇌물죄 이런 판결이 또 나와서 그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다 보니까 그런 참 묘한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건은 성추문 사건이라고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정확하게 하자면은 성폭력 사건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의 성고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혹행위. 예. 왜냐하면, 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폭행이나 협박 이런 강압적인 거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 검사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그것도 토요일 날 밤에 따로 불러내가지고 사무실에 불러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좀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들인데 그거를 과연 그 여성 피해자분이 자의로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뇌물 대가를 어떤 바라면서 몸을 바친다? 그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좀. 그거는 오히려 그런 검사의 우월적인 지위에 좀 눌려가지고 왠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당한 거라고 봐야죠. 피해를 네. 당한 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와 네. 가혹행위죄 또는 직권남용죄 이런 것 이렇게 가는 게 정식인데 검찰에서 수사 그 검사의 비리를 검사들이 수사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축소 은폐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네. 뇌물로 가면은 네. 이게 약간 스캔들 비슷한 것이 되는 거죠. 약간 엽기적인 사건. 그냥 일반적으로 벌어지지 않는데 엽기적인 사건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성폭력 사건이나, 가혹행위 이쪽으로 가면은 어떤 검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건 강압수사, 그리고 어떤 밀실수사, 이런 것에서 비롯되는 제도적인 문제, 모순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다 보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은폐나 축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잖아요. 예. 어떻게 개혁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야권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게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는 걸 신설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 검사, 판사 이런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사를 하고 기소도 같이 하는 거죠. 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하고 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국민적으로 의혹이 있고 좀 검찰의 결론이 좀 미흡하다. 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특검을 이제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죠, 사실 검사. 그리고 특검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 네. 특히 검찰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때 참 약해지더라 이런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그 검사가 검사를 수사할 때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기구를. 네, 기구를 별도로 만들자. 그럼 사실 이런 지금 이번에 사건도 그렇고 경찰이 처음에 파헤친 것을 네. 이게 검사로 오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제 검사들이 자기의 그 어떤 치부가 드러나는 걸 좀 두려워해서 경찰에게 맡겨두지 못하고 네. 가로채기 수사를 한 거죠. 김광준 검사 비리 사건이 바로 가로채기 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그런 것도 역시 만약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수사를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부쩍 사법 개혁의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잖아요. 네. 뭐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들께서도 그런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정권이 바뀌고 혹은 교체가 되거나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면 이런 사법 개혁이 강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보통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그 좀 새로운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법개혁 추진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주고 뭐 보통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제가 대통령 후보들의 그 개혁안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법원 개혁 분야에 대해서는 보면은 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별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네. 공약 같은 게.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주장해 왔던 내용들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에 대해서는 좀 가장 비교되는 게 아까 제가 말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거를 이제 야권에서는 별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상설특검제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상설특검은 말 그대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때만 이제 특검으로 넘기는 거죠. 네. 상설적으로 운영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근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처음부터 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겁니다. 네. 그거 제한되는 거죠. 그 수사를 하고 있으면 그거를 넘기도록 돼 있죠.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검찰의 지금 이런 일련의 비리라든가, 그 다음에 정권의 그 눈치 보기, 봐주기 수사,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게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막강한 검찰 권한 중에 특히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거는 별도로 해야 된다. 네. 그럼 그 막강한 권력 분산을 위해서 말씀하신 고위 공직자 그런 수사처. 예. 그 수사처를 만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까? 이제 적어도 그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만큼은 이제 검찰 권한에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검찰이 뭐 대통령이나 어떤 국회의원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수사하는 이런 모습들은 사라지는 거죠. 네, 그런 그리고 부분들. 그런 부분들 담당했던 데가 네. 또 대검 중수부라는 데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대검 중수부장이 이제 총장 사퇴를 거론하면서 뭐 이렇게 지금 막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내분이죠. 그 부분도 예. 결국은 중수부 폐지를 하냐 마냐도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기능을 중수부가 담당했는데 그 중수부를 그대로 놔두면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 중수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서 대신한다.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해서도 정말 네.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사실 상당히 명분 있는 반대를 또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시니까 책임이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법안은 행안이라고 해서 거기서 원래 심사를 먼저 1차로 좀 하고 네. 그 법안이 우리한테 넘어야 되는데 네. 그 행안위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 선거관리위원회